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먼저 볼 건데, 여러분들 코드업.kr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있나요? 이 코드업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문법 같은 걸 좀 간단하게 배웠으니까 그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풀다 보면 이제 입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은 출력인데 입출력 혹은 입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바에서 뭔가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친구를 써야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객체를 시작하고 나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캐너라고 하는 얘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바가 알아서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쓸 수 있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바 17 버전을 쓸 거야 라고 해놨죠. 이게 그냥 이렇게 17 버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 얘네들을 다 이 친구가 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스캐너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건 안 따라하시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얘도 똑같은 그냥 객체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new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모양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빨간 줄이 생겼죠. 이 빨간 줄은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봤을 때 이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이거 자바에서 기본 제공해 준 건데 너 이거 쓰고 싶으면은 불러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야 돼요. 실제로 여기 보면 import 스캐너라고 되어 있죠. java.util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java.util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이 안에 java.util이 베이스 안에 있습니다. 여기 java.util 이 안에서 잘 찾아보면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가볼까요? S 여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애들을 쓸 수 있게끔 해준 건데, 단순히 그냥 쓰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import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해줘야만 얘를 이 안에서 쓸 수 있게 돼요. 이 import를 하는 방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퀵픽스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Ctrl Shift 알파벳 O를 누르면 위에 이런 게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import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자바 유틸에 있는 스캐너를 쓸 수 있게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사라져요. 자, 근데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긴 하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아, 여기도 있구나. 자, 얘도 에러가 나고 있는 상태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보면, 왜? 응? 왜? 왜 이렇게 나왔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아, 이거 그것 때문이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렀을 때 선택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 두 개 중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임포트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애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아예 기능적인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멤버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고르라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두 개만 나올 때도 있는데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해주시면 돼요. 이런 메시지가 안 떴다면, 이런 창이 안 떴다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냥 그 친구 불러온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다시 돌릴게요. 아니다. 그냥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한 줄 해석해볼까요, 우리? 말로? 오직 스캐너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SC라는 연습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만들고 이런 모양의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 자, 개념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가 뭐 하는 애인지 어떤 애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 한 줄 보면 우리가 읽을 때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애냐면 얘는 입력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자바 안에서 입력을 할 때 그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 그럼 이 준비를 할 때 지금 시스템.in이라고 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이 시스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코드 내에서 모든 입력에 대한 감지를 해요. 얘가 뭐 키보드를 누른다거나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이런 입력들에 감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입력 마우스로 뭔가를 입력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키보드에 눌리는 그런 것들 얘가 인지하고 그거를 스캐너를 통해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쓰는 법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뭐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 SC라고 하는 애를 변수를 불러놓고서 점을 찍었죠. 아까 전에 배열 객체 쓸 때는 대괄호, 뭐 방번호 이런 식으로 불러냈는데 지금은 점을 썼어요. 이 점도 리모컨을 누르겠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점을 찍었다면 내가 이 리모컨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어떤 거를 누를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뭘 누를 건데를 이제 고르면 돼요. 여기서 뭐가 되게 많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딱 몇 가지 없어요. 이거 알면 돼요. 그리고 거의 그냥 이거 하나만 아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거 하나면 웬만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얘는 뭐겠어요? 넥스트 라인이에요. 라인.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형태랑은 살짝 달라요. 이거 왜야? 계속 들고 있니? 자,
실행을 시켰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분명 뭔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는 거냐면 지금 얘는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얘 때문에. 이 SC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은 이 얘한테 우리가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네가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나 이런 거 쓸 거야 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력을.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출력이 됐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결과를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니까 저장된 값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넥스트 라인이에요. 자, 근데 이 넥스트 라인의 특징은 그냥 뭐 이렇게 쓰면은 이 한 줄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라인이니까 내가 쓴 입력한 그 라인, 그 줄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넥스트 라인인 거고, 그냥 넥스트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는 보세요. 결과가 좀 다르죠. 내가 입력한 값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까지만 나와요. 이만큼만. 그러니까 띄어쓰기든 뭐든 뭔가 분리가 되면 얘는 거기까지밖에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분리가 되면 거기까지, 분리되기 전까지. 이게 넥스트. 그래서 사실 얘를 쓸 일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한 줄을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이름만 봤을 때에도 뭐 하는 애 같아요? 넥스트 인트. 네,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거 입력했다. 이건 정수가 아니죠. 얘는 뭐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봤던 거죠. 스위치 나오면은 노 하라고 했어요. 노를 눌러보면 얘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봐오던 에러 상황에서는 사실 exception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 exception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얘는 일단은 그냥 자바에서의 예외다라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로 이 예외 처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에러랑 예외는 아예 다른 거예요. 에러는요 하기 전에부터 이거 에러야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이 예외는 해봤는데 안 돼 이거예요. 둘이 경우가 좀 달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익셉션을 빼고 보면 인풋 미스매치래요. 인풋이 뭐예요? 뭔가 입력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풋이. 근데 미스매치, 입력이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된 거죠. 잘못됐어요. 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인풋 미스매치. 왜냐면 우리는 숫자를 입력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문자열을 넣은 거니까 잘못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숫자가 나와요. 얘는 실제로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려고 해도 얘는 뭐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입력받은 결과는 int일 텐데 우리가 지금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한테 넣으려고 하니까 정수를 문자열로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int를 써줘야 된다. 근데 얘도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왜냐? 똑같거든요. 물론 받아온 결과가 얘는 문자고 아까 거는 숫자였으니까 뭔가 그 뒤에 추가적인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다른 값을 보여주겠죠. 이런 상황은 있어요. 근데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딱히 그런 연산을 할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트를 써야겠죠. 그때는 그 숫자를 입력받은 걸 가지고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코드원 문제를 푸는데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그냥 이거 한 줄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막 외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제 문제 풀다가 이거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스캐너라고 하는 이 객체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요. 자바에서의 입력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고, 만약에 검색해도 잘 못 찾고 모르겠다 그럼 제 거 영상 돌려보시면 되죠. 이거 썼던 거 보고서 이거 따라 쓰고 그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스캐너를 사용해서 나중에 뭐 간단하게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 볼 때, 이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저거 이용해서 할 거예요. 여기다 실제로 입력 받을 거고, 명령어 같은 거. 그 명령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할지 이런 것들 코드를 다 짜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얘로 좀 돌아와서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제가 화면에다가 어떤 코드를 좀 적었는데요. 이거 한번 결과 예상해 보실래요? 시간 좀 드릴 겁니다. 잠깐만요. 자, 얘는 같아요. 이게 왜 같은지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거는 그림만 딱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림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느껴진 건데, 이거 정말 별거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변수 두 개죠. 변수는 객체는 몇 개예요? 객체는 몇 개예요? 여기서 객체는 하나. new 한 번 나왔는데 객체는 하나예요. 변수가 두 개고요. array라고 하는 변수, array2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거고, 객체는 new 한 번 했으니까 하나. 객체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가 하나예요. 그리고 얘는 방이 3개 있겠죠? 그리고 이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리모컨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자, 이 리모컨이 복사가 돼서 첫 번째 array라고 하는 변수한테 연결이 됐겠죠? 이렇게 얘가 array, 얘가 array2, 그리고 얘는 객체. 객체는 따로 안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0번, 1번, 2번까지 적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그림이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아까 봤던 그림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거, array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가지고 0번 방에 접근해서 10 넣겠다. 그러면 얘 눌러서 여기 가서 10 넣겠다. 얘 눌러서 여기 가서 20 넣겠다 했죠. 그럼 10, 20, 30 일단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10, 20,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버튼 3번 눌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array2한테 array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얘도 똑같이 변수 초기화하는 과정이니까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는데, array2한테 넣을 값을 array라고 하는, 근데 지금 array 뭐 갖고 있어요? 리모컨 갖고 있죠. 자, 지금 이 한 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 리모컨을요 얘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array가 갖고 있는 건 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하나. 근데 그거 갖고 있는 거를 얘한테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리모컨이 넘어간 거죠. 자, 이 리모컨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객체랑.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이 리모컨은 우리가 아까 TV로 예를 들었죠? 한 TV인데 리모컨이 두 개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TV를 조작하는데 리모컨이 두 개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거실에서 7번을 보다가 껐어요. 그럼 그 동생이 다른 리모컨으로 TV를 켜면 막 갑자기 32번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7번에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TV를 조작하는데 그냥 리모컨이 두 개일 뿐이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라는 사실은 아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면은 연결했습니다. 얘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레이2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몇 번 방에 접근? 2번 방에 접근. 그리고 값을 어떻게 했다? 50을 넣었다. 그러면 원래 있던 30이 어디 가요? 없어져야죠. 얘도 하나의 변수 역할이니까. 그럼 얘가 50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때도 보세요. 얘는 변경을 좀 시켜놓고 얘가 이제 얘가 아니라 50이겠죠? 자, 이 상태인데 어레이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가지고 2번 방에 가래요. 눌러서 갔어요. 그 값 가져오래요. 50이네요. 그리고 어레이2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2번 방에 가래요. 가서 봤더니 값 50이네요. 둘이 결과가 같은 거죠.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객체를 다룰 때 객체 자체가 변수에 직접 들어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들어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왜냐면 이렇게 들어있는 그 객체가 얘한테도 있을 거고 얘한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객체 두 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1교시 때 배웠던 객체를 직접 변수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하는 걸로 원격 조정을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걸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는 거예요. 변수한테 이렇게 들어있었다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 객체를 얘한테 줬대요. 그러면은 얘가 값을 잃어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얘가 가진 값을 다른 데에 넣었다고 해서 그 원래 갖고 있던 값을 잃진 않잖아요. 그럼 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두 개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는 그냥 하나였고 그 객체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늘어난 것 뿐이니까, 복사가 된 것 뿐이니까 우리는 결국 같은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트 정수들이라고 하면서 배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여드릴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들어가게 되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여기다가 객체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객체를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한다는 개념이 머리에 잘 안 잡혀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객체가 쌓여 나갈 때요. 머리 터져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해야 돼요. 저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만 맞으면 돼요. 그림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만드는 이런 코드 한 줄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의 차이가 커요. 그림판으로 하셔도 되고 노트 있으면 실제 필기구로 그리셔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릴 때 최대한 내가 아는 정보들을 다 담아보세요. 이런 인덱스 같은 거 빠뜨리지 말고. 배열이라면 당연히 인덱스가 존재할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리모컨들, 디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얘는 이름이 디스야, 이런 것들도 막 빠짐없이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몇 번 그리다 보면요, 그냥 안 그려도 머리에 남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객체를 어떻게 쓰더라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초장에 연습을 좀 하셔야 뒤에 갔을 때 실제로 이 객체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바의 꽃 이 객체 계속해서 우린 얘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잠깐 빼고.
지금 제가 코드를 또 약간 수정을 했는데 얘는요 될까요? 일단 에러는 없어요. 빨간색 에러는 없어요. 얘는 실행하면 될까요? 에러가 없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변수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변수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변수의 값을 넣겠다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변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가 막 뭐라고 했죠. 그때는 에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에러는 없어요. 근데 결국 만들지도 않은 공간에다가 뭔가를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크기가 3이죠. 방 3칸짜리예요. 그러면 인덱스는 몇부터 몇까지 있다? 0부터 2까지 있다. 0, 1, 2. 근데 지금 몇 번 방? 3번 방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3번 방 없죠. 근데 없는 방에다가 40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그리고 그 없는 방을 출력해 보겠대요. 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해봤는데 안 돼. 얘가 하는 말 익셉션 빼고 array index out of bounds. 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인덱스의 범위를 초과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3번 방이 없어. 근데 3번 방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어렵지 않죠? 아, 참. 이거 하나 더 알려드려야겠다. 아, 이거 알려드렸었나?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에러 내용 이렇게 보는 거랑 아까처럼 그 스위치 나오는 거랑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 11, 컨트롤 F11 하면은 그런 거 더 변환시켜줄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 에러 내용 보여주는 거. 근데 그냥 F11을 누르면 이렇게 바꿀래? 하고 노 했을 때 디버그로 알려주는 거. 이거 두 개.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둘 다 상관없는 거니까. 에러 내용은 거의 똑같이 알려줍니다. 거의.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10은 너무 크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 썸 뭐 나와요? 150 나오겠죠? 얘네들을 다 각자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10, 20, 30, 40, 50을 다 더한 값 그러면 150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건 뭐 나올까요? 얘는 30 나오겠죠? 그쵸? 평균이니까 이거 에버리지의 약자로 쓴 겁니다. 썸을 가진 개수로 나눴으니까 이러면 30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크기가 5개, 그러니까 길이가 5개 0번부터 4번 방까지 있는 애에다가 값을 다 더해 놓고요. 그 값을 우리가 개수를 세가지고 5개니까 5로 나눴어요. 근데 얘가 이제 10이 됐대요. 그래서 0번부터 9번 방까지 있으니까 5번 방부터 9번 방의 데이터를 또 막 추가를 했대요. 그럼 여기다가 더해주는 것도 다 추가해야 되고 이거 나눌 때에도 이거 개수 세가지고 10개 해줘야죠. 불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개수가 변할 때마다 코드를 너무 많이 건드려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딱딱 박혀있는 거는 약간 하드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코딩은 유동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그냥 박혀있는 상태를 보통 하드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약간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값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변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게 개발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것도 약간 한국에서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안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그냥 하드코딩으로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그러니까 그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좀 다른 거죠.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드코딩 해놓으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코딩을 하면 안 돼요. 박아놓으면 안 돼요. 최대한 유도리 있게 알아서 얘가 상황에 따라 계산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일단 여기 그냥 10으로 두고 얘를 좀 바꿔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열의 길이를 재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제가 아까 대괄호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방에 접근해 라는 거였죠. 리모컨 누르는 거였죠. 근데 그거 말고 리모컨 누를 수 있는 것도 뭐였어요? 점 찍는 거. 아까 스캐너 보여드렸을 때 점 찍으면 이것도 리모컨을 누른 거다 라고 했었죠. 그거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점.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왔죠. 이 중에 length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length 뜻이 뭐예요? 길이. 근데 그 길이를, 누구 길이를 보는 거예요?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길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나와요 지금? 어레이의 길이는 몇이에요 현재? 10이죠? 우리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10. 그러면 이 총 합계 나누기 10이니까 결과는 150 나누기 10이니까 15 나오는 거죠. 얘는 길입니다.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그럼 몇 번이에요? 9번.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더할 때도 사실 이렇게 다 써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반복문을 다룰 줄 알아요. 반복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int i는 0. 이 i가 왜 0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코드 보겠습니다. 자, 썸이라고 하는 애 일단 0 넣어놨죠. 그리고 i가 0부터래요. 그리고 조건에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래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제가 스텝을 빼먹었네요. 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썸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값을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배열이 갖고 있는 그 값들을 덧붙여 나가겠다, 더해 나가겠다 라고 했어요. i가 사용된 곳을 보세요. 인덱스를 불러오고 있죠. 제가 왜 i를 0부터 했는가, 그리고 왜 5보다 작게끔 했는가. 왜냐면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있을 거니까 제가 크기를 5로 다시 바꿔놨거든요. 그럼 이 결과는 뭐 나와요? 150에 30 나오겠죠. 반복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i, 일씩 증가하는 이 i 값을 인덱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반복문 돌았을 때 0으로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엔 1, 그 다음엔 2, 3, 4 할 거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배열의 길이죠. 지금 배열의 길이가 5니까 제가 여기다 5를 넣어놓은 건데, 배열의 길이가 10이 됐대요. 그럼 얘도 1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거 방금 밑에서 해봤네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배열을 순서가 있는 이런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걸 다룰 때에는 항상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순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회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초기값이 0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 혹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을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순회를 할 때는 건너뛰는 인덱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통 스텝은 다 1 증가, 1씩 증가로 합니다. 이게 배열에서의 순회하는 방식. 지금 배열이니까 랭스라고 하는 이런 걸 사용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리스트로 넘어가면 리스트에서는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라고 하는 또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딱히 없기는 한데, 자바에서 사칙 연산을 할 때요, 이 슬래시 이거 뭐 하는 애죠? 나누기죠. 근데 이 자바는 얘를 이용해서 나누면,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잠깐만, B 반대가 돼야 되지. B 아니구나. 이거 뭐 나올까요? 자, 이게 소수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정수 나누기 정수 했잖아요.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도 목만 나와요. 목. 아니 뭐야, 목.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따로 연산자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 연산자를 써야 해당하는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 뭐 물론 이렇게 두 개를 구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다 이어 붙여가지고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형변환의 개념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니까. 똑같이 A 나누기 B를 할 건데, 한쪽을 좀 이런 걸 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소수점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따로 연산을 해야 된다, 정수끼리 할 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슬래시랑 이 퍼센트, 이게 나머지, 이게 녹, 이렇게. 근데 그냥 소수점의 결과까지 알고 싶으면은 실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한쪽을. 그러니까 실수 나누기 실수, 당연히 소수점이 있고요. 실수 나누기 정수, 소수점이 있어요. 정수 나누기 실수, 소수점이 있어요. 얘가 뒤로 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자바 수업 말고 웹개발 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셔서 뭔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 활용할 일이 생길 겁니다. 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가서 이거 하나만 좀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이 한 줄을 적을 때 항상 이 모양대로 적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적어도요 에러 안 나요. 이렇게 적어도 에러 안 나요. 이거 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전 상황이랑 이거랑 누가 가독성이 더 좋아요? 아깝게 더 좋죠. 정수 둘이니까 얘네끼리 묶이는 거고, 그 다음 변수 이름이고, 변수 이름이랑 대입 연산자 붙어있으면 좀 이게 글씨가 작아지면 잘 안 보일 거니까 띄워주는 거고, new 키워드 따로,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 이거 이런 게 떨어져도 뭐라고 안 해요. 이거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코드의 가독성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들여쓰기랑 줄바꿈도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것 또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얘도 해줄걸요? 컨트롤 시프트 F 눌러보면 이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막
이어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해놔도요, 이렇게 해놨다고 해도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딱 누르면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엄청 크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개발자로서 일을 몇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본적인 이런 틀 있죠. 내가 변수를 만들어서 뭔가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이런 과정들, 혹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과정들에서 들여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소한 띄어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코드 쓸 때 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F 잘 안 누르거든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도 사실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그냥 몸에 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몸에 벨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아직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아직은 몸에 안 배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 F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돼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몸에 배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걸 신경 써서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연습할 때 애초에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시면서 연습을 해야 습관이 잘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식으로 개발해놓은 사람들 만나면 같이 일하기 싫어요. 별거 아니지만 코드를 봤는데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그 사람은 이거 하나만 봐도요, 기본적인 실력이 막 부족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중요합니다.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독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다뤄보기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을 잘 들이시길 바랄게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if 같은 거 쓸 때도 제가 그냥 이렇게 중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올라간 다음에 저 이거 한 칸을 띄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떼요. 이렇게. 그냥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의식하고 올라가서 얘를 띄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만들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띄어쓰기 해주세요. 가독성의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마지막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